뉴스뮤직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기 인천 지역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. 황 부장의 경인뉴스 속으로. 오늘도 경인일보 황성규 사회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? 네, 첫 번째 소식은 한강 신드롬입니다. 네, 노벨문학상 이후에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한강 작가로 들썩이고 있잖아요. 네, 당분간 그렇습니다. 좀 계속될 것 같아요, 이 분위기는. 그렇죠. 워낙 큰 상이었으니까요. 예. 이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뭐 한강의 대표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발표 다음 날 15만 부 중수에 들어갔고요. 이 밖에도 뭐 소년이 온다 등 다른 작품들도 뭐 소위 없어서 못 파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출판업계에 모처럼 좀 활력이 불고 있는데요. 이 알라딘에 따르면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와 이 전날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이 소년이 온다는 521배, 채식주의자는 900배가 넘고요.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무려 1719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거를 좀 업계에서는 이제 노벨 특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야말로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. 특수 누릴만한 정말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. 자, 그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출판업계도 호황인 것 같아요. 보면은 얼마 전에 뉴스 이렇게 보니까 인쇄 업체도 굉장히 오랜만에 주말 특근했다.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럼 좀 보니까 그런 특근 좀 오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. 네,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이렇게 업계 전체가 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좀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. 이 바로 지역의 소규모 서점들인데요. 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전 동네 서점이죠. 네. 저 같은 경우는 줄곧 수원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대형 서점은 이제 가끔 서울에 갈 때는 한 번씩 들렸던 곳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제는 서점도 좀 대형화 추세로 바뀌었고 이제 온라인 시장 규모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 동네 서점은 사실상 좀 설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서점들이 좀 있긴 한데요. 이곳에도 과연 이 노벨 특수 이 한강 특수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서 저희 경인일보 기자가 지역 서점 몇 군데를 직접 가봤습니다. 직접. 자, 그럼 직접 가본 지역 서점의 분위기는 좀 어떨까 싶어요. 왜냐하면 중고 서점에도 한강 작가 책 없어서 못 판다고 이런 뉴스도 또 봤거든요. 동네 서점에도 좀 손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뭐 지금 여러 뉴스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제 대형 서점이든 뭐 어디든 마찬가지로 이 책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한강 신드롬 현상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뭐 추가 인쇄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약 주문이 빗발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형 서점과 이 지역 서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 이 대형 서점은 이제 발빠르게 재고를 확보하고 또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약 주문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 반면에 지역 서점은 재고를 확보하는 일조차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. 대형 서점과 지역 서점은 일단은 물량 확보하는 거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. 네네. 이 지역 서점의 경우는 이 대형 서점을 비롯한 온라인 서점을 먼저 거친 뒤에 이제 물량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총판이나 도매 쪽으로 연락을 해도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럼 동네 서점은 책을 팔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그런 거죠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주문해 놓은 책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강 작가 열기가 식기 전에 물 들어올 때 놓져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고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서점, 동네 서점들은 이 노벨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물량이 언제 확보될지 좀 기약이 없다는 점 때문인데요. 이 일부 지역 서점에서도 이제 예약 주문을 받고는 있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이제 대형 서점으로 빠져나가진 않을지 이제 서점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물량이 들어온다고 해도 또 이게 재고로 남게 되고 그래서 아예 예약 주문조차 받지 않고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. 이 노벨문학상 수상은 참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이 정작 고객을 그냥 돌려보내고 있는 이 지역 서점의 단면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그렇게 한번 돌려보내고 나면은 또 손님 입장에서는 아 동네 서점 못 가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또 뒤에 또 이어지는 발걸음까지도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. 여러 가지로 동네 서점들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사실 동네 서점 우리 어렸을 때 잘 갔던 그런 지역 서점, 동네 서점이 어려워진 거는요. 뭐 인터넷 시장 발달한 것도 있고 서점이 좀 엄청 대형화된 그런 뭐 원인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책을 읽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많이 그렇죠.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책을 읽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이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한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비율이 10년 전인 2013년에는 71.4%였는데 지난해는 32.3%로 10년 새 39.1%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. 이 비단 뭐 종이책뿐만 아니라 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을 포함한 이 종합 독서율도 이 같은 기간 72.2%에서 10년 만에 43%로 대폭 줄었습니다. 이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더 책을 읽지 않게 되면서 이 지역 서점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실제로 한 지역 서점의 경우는 이제 책이 안 팔려서 책장에 책이 아닌 문구류를 대신 채워서 이렇게 팔고 있다 이렇게 토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실제 서점 이렇게 가보면은 문구류 팔거나 아니면 뭐 네. 북카페라고 해서 커피 같은 거 이제 판매하는 거 겸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동네 서점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요. 사실 책 읽을 시간 없다, 뭐 바빠서 책 못 읽는다 이런 말 핑계 같긴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요. 네. 또 이제 스마트폰을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도 보면은 다들 책 보거나 신문 보는 사람보다는 그렇죠. 폰을 보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 독서 문화가 더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그 저희 경인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. 그 혹시 모형책이라고 아시죠? 가짜 예, 흔히 커버만 있는? 이제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네. 장식용으로 쓰이는 책인데 뭐 가짜 책이죠. 네. 이 한강 특수로 서점업계가 좀 요즘 분위기 반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이 독서 인구가 줄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이 모형책을 만드는 이쪽 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그 대형 서점이나 아니면은 그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. 뭐 네네네. 그 수원에도 있고 그렇죠. 예. 코엑스 서울 코엑스에 가면 거기도 있고 거기에 가보면은 도대체 저 꼭대기에 있는 책은 어떻게 꺼내서 보나 뭐 이런 생각 처음 했었거든요. 처음 생겼을 때. 네.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중에는 좀 모형 책들도 있다고 그렇죠. 그런 게 하더라고요. 대부분 다 모형책이죠. 네. 이 과거에는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데 이제 장식용으로 네.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뭐 공공 도서관이나 좀 이런 인테리어에 폭넓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좀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이 최근에는 뭐 일반 개인 고객들도 이제 각자의 서재를 좀 장식을 위해서 이 모형책을 주문하기도 하고요. 이 종이책을 펴내는 출판사들도 이 해당 그 출판사의 책을 이 모형책 표지로 사용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책이 읽기 위한 용도 외에 이제 장식의 목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이 책이 점차 소품화되고 있다는 점은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함으로 남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커버만 있는 거잖아요. 그 가짜 책들이 그렇죠. 모형 책들이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고 겉모습 외형만 신경 쓰고 있는 뭐 요즘 사람들의 일부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부디 이 한강 작가의 이 노벨 특수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 서점도 살고 또 책 출판 문화도 좀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잠시 노래 듣고 와서요.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앞서서 한강 작가 그리고 노벨상 특수 또 지역 서점의 어려움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요. 6771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. 한강 작가 역약으로 뉴스 라디오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책을 읽지 못한 제가 부끄럽네요 하셨거든요.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, 부장님, 황 부장님, 그죠? 네,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.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
이제 책을 주고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한 권, 두 권 읽기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소식 들어가 볼게요. 두 번째 뉴스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? 네, 두 번째 소식은 신혼부부의 눈물입니다. 제일 행복해야 될 시기인데 행복해서 비명을 질러야 할 그런 시기잖아요. 근데 누가 올렸어요? 도대체 왜 울었어요? 네, 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한 이 웨딩 업체들의 사기 또 먹튀 행각이 좀 네.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혼인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사기 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 참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이 관련 뉴스는 저희 뉴스앤뮤직에서도 최근에 사건 사고 소식으로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네, 요즘 그야말로 결혼 피크철입니다. 그 요맘때면은 예식장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결혼 특수 시즌인데요. 이 그런 만큼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신혼 부부들이 겪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스드메 배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결혼은 안 했어도 스드메는 알아요. 스튜디오 드레스, 메이크업 이거잖아요. 네, 그렇죠? 맞습니다. 네. 이 실제 사례인데요. 이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모 씨가 이제 결혼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아주 근심이 깊어졌습니다. 예비 신랑의 결혼 예복을 계약해둔 업체로부터 최근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이 문자 내용이 황당합니다. 폐업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. 폐업이요? 네. 이거 문자라도 준 거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좀 많이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뭐 예복을 맞췄다고 하니까 가복 뭐 이런 걸 했을 테니까요. 그럼 그거를 받았으면 다행인데 지금 못 받았겠죠? 돈도 당연히 네. 못 받았을 거고요. 네, 물론 못 받았습니다. 이 예복은커녕 이 계약금을 포함한 선납금 230만 원조차 이 돌려받지 못했는데 참 이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진 거죠. 이 해당 업체 대표는 이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잠적한 상태고요. 이 김 씨는 예복 계약 당시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 업체 직원 번호로 연락을 취해봤다고 해요. 근데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더 황당한 거는 이 직원도 지금 업체 대표로부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. 이런 소식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. 이 직원이 폐업하는 거를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몰랐겠죠. 네. 네, 그렇다면은 이 신혼부부도 참 안타깝고 직원도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신부 예비 신부 그분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좀 많이 있죠. 네, 이 김 씨는 뭐 당연히 경찰에 고소장을 이제 접수한 상태고요. 이 현재 김 씨 외에도 이제 수원, 뭐 서울, 김포 등지에서 추가로 이제 고소장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 뭐 정확한 피해자 수나 이제 피해 규모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. 이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SNS 상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대화방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만 700여 명에 달하고요. 이 김 씨의 경우처럼 평균적으로 이 한 건당 피해 액수 규모가 한 200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이제 관측되고 있습니다. 이 시기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엄청 많은데 200만 원이면은 꼭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엄청 큰 그럼요. 돈이잖아요. 월급이잖아요, 지금. 네네. 근데 이제 보니까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 봐요. 네네. 그 뭐 호사다마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 전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신고 안 하는 분들도 뭐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도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. 이런 일이. 그렇죠.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불거진 일인데 앞서 지난달에도 이 예복 관련해서 이 사기 행각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. 네. 이 수원의 한 예복 제작 업체 대표가 이 사기 혐의로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결국 검찰로 넘겨졌는데 이 업체 대표는 이제 지난해 6월부터 187명의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카드사 포인트를 받고 2주 뒤에 결제를 취소해주겠다 이렇게 속였어요. 이제 실제 예복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렇게 결제한 금액만 총 47억 원 정도 규모에 달하고요. 이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를 않은 겁니다. 결국 이 못 돌려준 돈이 한 1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표는 이 재정상의 이유로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때문에 이제 좀
돌려막기 방식으로 또 새로 돈을 받아서 기존 돈을 갚는 방식을 이렇게 취하다가 결국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신혼부부들,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사기주의보 조심하자 이런 걸 자꾸 각성하게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에 발표한 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피해 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이 코로나 이후로 좀 결혼식이 본격 재개된 이제 2021년부터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매년 좀 늘고 있습니다. 2021년 이제 92건에서 그 다음에 152건으로 또 지난해에는 235건까지 이제 증가했는데 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이 정당한 환불 요구 거부, 과다한 위약금 부과, 계약 외 별도 추가 비용 요구, 계약 불이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늘고 있네요.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? 아무래도 좀 웨딩업계의 특성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결혼은 사실 보통 한 번 하잖아요. 뭐 최근엔 뭐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고객층이 사전 구매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정보가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.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각종 뭐 후기 등의 정보 역시도 이 상당수 업체에 의해서 작성된 게 많다고 하고요. 그래서 결국 업체들과 이제 계약을 맺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두운 편이죠. 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이 업계 구조도 좀 피해를 낳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또 이 웨딩 업체 대부분이 좀 영세 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스드메 업체의 경우에는 또 대부분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이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이제 상당수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경영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일부는 이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면 이제 폐업을 하고 이후에 이제 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또 재개하고 이런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. 처음인 사람들을 노린 거네요. 딱 이 부분을. 그렇죠. 네,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울리는 이런 일들은 좀 근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좀 강력한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경인일보 황성규 기자와 함께한 황 부장의 경인뉴스 속으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